예, 3부입니다. 40 총선 상황,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분과 대담 이어가죠. 민주당 영입인재 10호인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을들을 위한 변호사, 또 민생 분야 시민운동 선구자로 소개가 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민생운동을 시민운동하는 후배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그래요? 다수 꼽고 고맙습니다. 있고요. 예, 예. 또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로 모셔서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예, 변호사님 우선 스픽스 첫 출연이시잖아요. 저희 예.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영입인재 10호로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뛰어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변호사 한 지 한 19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만은 6년 차인가요부터 변호사님 뵀는데, 제가 아는 김남근 변호사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민생운동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변호사님 학생운동 하시다가 노동 현장에 뛰어드셨다가 이제 민생운동 고시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 뒤에 민생운동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 곳에 계셨는데요.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직업 정치인으로 진로를 수정하신 게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뭐 시민운동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주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입법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IMF 직후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자영업자가 됐는데 뭐 몇 억을 투자했는데 그 1년, 2년 만에 상가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입법운동을 해서 만든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지금은 상가에서 그렇게 뭐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또 고리사채가 그때는 막 60%, 100% 뭐 이런 고리사채가 횡행을 했었고, 뭐 신체 포기각설스라는 뭐 그런 맞아요. 험악한 그럴 때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뭐 이자 제한법, 뭐 지금 대부업법 24%까지인가요? 20%까지 이제 20% 내려갔죠. 까지요? 예. 그래서 세계 이제 보편적인 그 맞아요. 고리사채의 예전에는 상한까지 100%막 있었어요. 예, 예. 내려왔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게 됐고, 또 옛날에 남양 유업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기업 본사들이 대리점, 뭐 가맹점주들의 각종 갑질하고 불공정 폭언을 하는 녹음이 공개가 됐었죠. 예, 예.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가맹점, 대리점주 보호하는 그런 입법도 했었는데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중소상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저한테 좀 직업 정치로 뛰어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런 입법 활동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지적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입법을 안 하느냐, 왜 네. 이런 정책을 안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와 가지고 한번 같이 입법 운동을 해보자.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입법 운동이 민주당 내에 있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공감을 얻어가지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런 입법 운동을 한다는 게 좀 한계도 느껴져서 이번에는 한번 좀 직접 뛰어들어서 한번 그런 시민운동에서의 연장선에서 한번 그런 공익 입법 운동을 해보자, 뭐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이 하셨던 활동을 쭉 소개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셨고, 2001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운동하셨고요. 그리고 2009년, 7년에는 이자 제한법 또 이제 통과시키는데 일조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김남근 변호사 하면 가장 널리 알려진 게 2021년에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LH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투기했을 때 그때 그 의혹을 폭로하셨잖아요. 그걸로 기사 검색이 제일 많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또 입법을 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뭐 당시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아주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버블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분노가 한참 심할 때였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공직자들은 스스로가 자중을 하고, 뭐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서 이제 거리를 두고 청렴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 LH 직원이 그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놓고 농지인데 농사는 안 지면서
한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 악용해가지고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했던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야, 이제 예. 했던 거고, 그런데 뭐 하나만 가지고는 한 필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민변 변호사들이나 참여연대 간사들이 이제 주변 토지들을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회의실 하나 빌려놓고는 등기부등본 쫙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거의 합숙하면서 다 그렇죠. 이제 검토했다고. 계속 분석을 하면서 예. 그거와 이제 LH 직원들 명단을 이제 이렇게 그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대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고 있구나. 또 어떤 토지는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샀어요, LH 직원들이. 그래서 야. 이제 집단으로 샀구나 그러니까 이건 집단적인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네. 적어도 LH와 같이 그 공공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공기업이라면은 그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청렴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부터가 부동산 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들은 좀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뭐 8년 동안 논의만 되고 통과되지 않았던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것도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LH 직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 관료들,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에 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근절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 성과가 혁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김 변호사님께서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화폐 뭐 이런 정책들의 입장을 같이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정책 브랜드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사 검색하면 하나가 LH 투기 폭로자 그리고 또 하나 친명이다. 친명인 한편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남근 변호사는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최근에 이제 다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당 제의도 뭐 이 대표가 하신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이제 그 기본화폐가 이제 지역화폐인데요. 이제 지역화폐라는 것들은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때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그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 게 아니라 서울 본사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상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이 골목 상권에 그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지역화폐고, 그거는 이제 성남시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부산도 하고 있고 뭐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했었고. 이재명 정책 브랜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예, 그 예.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있는 뭐 그 이번에 출마를 한 성북 같은 경우도 성북 지역사랑 상품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게 지역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정책이긴 그렇죠. 합니다. 이제 그거는 또 정당을 뛰어넘어서 예.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지금 뭐 부산, 대구 이런 데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라면 다 하는 정책이니까 그걸 일단 이제 뭐 이재명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주택 문제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공공임대를 취약계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같이 섞여서 네. 혼합하는 소셜 믹스형의 이제 공공임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그런 소셜 믹스형의 공공임대로서의 기본주택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같이 하셨군요.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예. 시민운동을 가지고 이제 뭐 그걸 정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때 시민운동이 했던 내용이 뭐 친명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조립을 한 그런 이제 얘기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영입인재 같은 경우도 다 개혁 과제를 다 떠안고 온 거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영입인재 9번의 공용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제 소위 혁신성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한다고 네. 들어와 있는 거고 기후 위기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R&D 예산이 삭감돼서 연구자들이 많이 떠나니까 그 연구자들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들어오신 뭐 황정화 박사 같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분야에 있어서 개혁 과제를 추진하자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영입인자들을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영입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영입되신 분들은 다 친문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 개혁 과제를 이제 떠맡아서 온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인재들이 민주당이 국민 추천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영입 대상이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의 추천도 있었고 또 저희 시민단체들이 이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 같이 했던 이제 민주당 내 조직이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있죠. 네,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중소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결하는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의 이제 그 당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그 을이 갑을 관계에서 을지로위원회를 그렇죠, 딴 그렇죠. 거죠. 을을 지원하는 이제 예. 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조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지금 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의원이군요. 뭐 예. 초대는 이제 뭐 우원식 의원이고 예, 이런 분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들어온 거고 이 영입 인재들을 뭐 당 대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추천을 해온 사람을 인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